손목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종종 생기곤 합니다. 비전 프로를 사용하면서 눈동자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지도 모르지 않을까. 이경규 옹께서 정말 잘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 돌리기 스트레칭.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이 사전 물량이 일찌감치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자신의 이번 비전 프로를 VR이라든지 AR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간 컴퓨팅, 스페셜 컴퓨팅 기기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자신들이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굉장히 능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더 버즈의 릴레이 파타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 관련된 리뷰를 더 버즈에 올렸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는 비싸다라고 하는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뭐 사실 이견의 여지가 없죠. 3,499달러. 와, 자, 우리나라 한화로 465만 원,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기입니다. 하지만 뭐 어차피 1세대 제품은 말이죠. 애플에서도 많이 팔려고 내놓은 제품이 아닙니다. 처음에 초기 수용자들을 용으로 이미 출시를 하고 관련돼서 출시를 하고 사용 후기라든지 리뷰라든지 피드백을 받아서 더 개선할 목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목적으로 1세대 제품을 준비하는 거죠. 주변에 관련된 리뷰를 올리기 위해서 뭐 기꺼이 이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만큼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느냐의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포인트는 무겁다라고 하는 포인트인데요. 자,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착하는 방식에 따라서 말이죠. 600에서 650g 정도에 달하는 무게인데 외부 배터리를 뺀 정도의 무게가 이렇습니다. 자, 외부 배터리를 포함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뭐 거의 1kg에 가까운 무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애플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진짜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터리를 굳이 외부로 뽑아냈습니다. 이 덩치 큰 릴레이라고 하는 이 분도 30분 이상 착용하기가 좀 버거웠다라고 고백할 정도이니 꽤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682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아이패드 프로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자, 그만큼 이게 좀 무게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포인트는 이 600g이라고 하는 무게도 무게이지만 이 무게 중심이 앞으로 거의 다 쏠려 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차 가벼워지기는 하겠죠. 자, 다음 포인트는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라고 봅니다. 양쪽을 합쳐서 2300만 화소의 마이크로 OLED 제품이 이 두 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콘텐츠를 시청할 때 이 엄청난 몰입감은 모든 리뷰어들이 칭찬하고 굉장히 감탄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비전 프로의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300만 화소의 양쪽의 이 마이크로 OLED 정말 비싸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디스플레이라면 뭐 가격 충분히 리즈너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TV를 누군가 공유할 수 없고 혼자만 봐야 한다는 그런 외로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기기라고 보여지죠. 자, 이번에는 패스스루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비전 프로가 이게 고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투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절대 아닙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글래스 처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해상도 OLED를 이 외부에 장착을 해서 안에 있는 카메라로 눈을 비친 다음에 그 눈에 대한 움직임을 밖에 있는 외부 창에다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글처럼 보이지만 꽉 막혀 있는 제품입니다. AR, 즉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쓰고 있어도 실제 이 환경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외부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부 디스플레이에 그 밖에 촬영한 내용들을 비추는 방식으로 외부의 실제 환경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 패스스루 기술입니다. 애플이 정말 대단한 건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놀라운 비디오 처리 기술이 합쳐져서
가장 뛰어난 패스스루 성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진짜 외부에 내가 실제로 보는 것 같은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올라온 리뷰를 보면 비전 프로를 쓰고 운전을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런 장면들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외부 세계에 있는 환경을 패스스루 기능으로 고스란히 잘 전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야,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긴 하지만 닐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면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게끔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깜빡임 현상이라든지 또 모서리의 왜곡 등이라든지 또 조도가 좀 어두운 곳에서는 해상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패스스루는 역시 패스스루일 수밖에 없고요. 진짜는 아닌 셈이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비전 프로를 쓰고 상대방과 이렇게 편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 저해상도의 OLED를 장착해서 이 눈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애플이 주장하는 데모 영상의 해상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눈과 아이 컨택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눈이 마우스가 되는 거고 손가락이 버튼이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 장치가 이 바로 비전 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플은 기기와 또 인간의 인터페이스를 혁신해서 성공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컴퓨터에서 마우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시장에 제대로 선보인 기업이 애플입니다. 사실은 제록스의 발명품을 카피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애플의 마우스를 많이 기억하고 있죠. 또 하나는 손가락의 터치 방식으로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아이폰이 있죠. 자, 이제는 눈입니다. 자,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마우스를 대체하는 기술이 적용되는 건데요. 손가락의 제스처로 또 버튼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리뷰어가 얘기하기에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중에서 가장 이 방면에서의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지는 진짜 한번 저도 경험해 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상상해 보죠. 입력 메커니즘, 내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 시선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서 작업을 예로 보죠.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시선을 키보드로 늘상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도 내 시선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 프로의 경우에는 동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눈동자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죠. 혹시라도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시선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해당 아이콘으로 눈동자를 다시 맞춰야 하는 일이 종종 반복되었다고 닐레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손목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저도 그런데 말이죠. 자, 앞으로는 비전 프로를 사용하면서 눈동자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지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전 프로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경규 옹께서 정말 잘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 돌리기 스트레칭. 이거 말이죠. 자, 이제 비전 OS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 애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OS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앱 라이브러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서드파티 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태계도 훨씬 더 빨리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형태의 인터페이스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 프로의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장벽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애플은 누가 뭐래도 이런 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지 않을까 싶고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비전 프로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없다라는 제약이 분명히 현 시점에서는 있습니다. 피트니스라든지 또 건강 관련된 부분들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런 관련된 활용할 앱이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앱이 있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아까 무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쓰고 움직이거나 운동하기가 이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비전 프로를 매달고 스트레칭을 막 하다가 스트레칭이 아니라 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맥을 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공유가 아주 잘 동작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맥북의 화면을 비전 프로에 딱 뿌리면 키보드, 마우스가 패스스루 기능으로 바로 보이면서 비전 프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50인치 디스플레이가 내 앞에 팍 생긴 것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는 정말 군침이 좀 도는데요. 50인치 화면을 카페에서 일하면서 구현하고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좋은 점과 또 좋지 않은 점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 첫 번째, 디스플레이 그리고 비디오 패스스루 기술은 정말 최고다. 자, 두 번째, 손과 또 눈 추적 시스템은 현재까지 그 어떤 기술보다도 발전했다. 세 번째, 애플 생태계와 완전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동작을 한다. 네 번째,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 누구나 인싸가 된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이죠. 별로예요 하는 점 포인트. 첫 번째, 아주 비싸다. 아주 무겁다. 세 번째, 쓰고 나면 화장과 머리가 망가진다. 네 번째,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자, 이렇게 관련된 리뷰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릴레이 리뷰가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은 마지막 질문들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애플의 이 새로운 기기가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사용할 때마다 머리가 엉망이 되는 컴퓨터를 원합니까? Yes or No. 당신은 사용할 때마다 화장이 번지는 컴퓨터를 원하십니까? Yes or No.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여줄 수 없는 컴퓨터를 원하십니까? Yes or No. 자, 비전 프로를 사용하고 나면 머리가 망가지고 화장이 지워지는 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물론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퀘스트 같은 제품들도 마찬가지이죠.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릴레이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 이 비전 프로가 너무도 외로운 경험이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집중력도 좋죠. 하지만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면 이 기기의 장점은 많이 퇴색해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들은 당신은 혼자 놔두고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사실 이번이 비전 프로의 1세대 제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도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킨 스마트폰의 혁명 아이폰도 1세대, 2세대 제품까지는 사람들의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세대에 와서야 비로소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비전 프로가 애플 불페이의 신화를 계속 써줄지 아니면 현재처럼 오타쿠 기기 같은 느낌으로 반짝했다 사라질 어떤 기기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리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치맨의 안철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